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잘하고 부족한지, 조직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에요. 자기인식은 셀프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일은 하지만요, 정작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일이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리더의 질문에 답하다. 저는 주식회사 한국교육센터의 김희선 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데요. 오늘도 리더님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민이요. 자꾸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기업이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보다 더 리더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리더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기 주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현장에서 더 중요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좀 일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더십은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를 이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그런 주도적으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이뤄내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조직에서는 직원들에게 셀프 리더십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배경을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먼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1980년대에 시대에 대한 부분의 변화에서 북한 시대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변동성이다, 불확실성이다, 복잡성이다,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의로서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뭐냐면 불안전한 지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어서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취약성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취약성, 이 불안, 그리고 불가해성의 이런 환경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리더다 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개개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일을 하러 우리는 모였어요. 일이라는 부분은요, 결국은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직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받는 만큼 일할래요. 네, 맞아요. 받는 만큼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보상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내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요, 보람을 느낄 때 그 일의 성과가 또 달라진다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나를 이끄는 힘이 바로 성과의 출발점이다. 그 주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론 4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자기 인식이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자기 조절입니다. 더불어서 자기 동기회, 더불어 자기 실행. 자, 이렇게 4단계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인식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잘하고 부족한지, 조직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에요. 자기 인식은 셀프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일은 하지만요, 정작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인식이 높을수록 일이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신입사원 A씨가 회사에서 의견을 잘 내지 못해요. 본인은 나는 원래 발표를 잘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문제는 발표력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직원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거죠. 나는 즉흥적인 발언보다 사전 정리가 좀 되었을 때 강하다. 그리고 숫자와 근거를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바로 말할 때 긴장감이 좀 높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막연하게 난 소심해 라는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나는 준비형 강점을 좀 가진 사람이고 회의 전에 핵심 포인트를 보다 좀 정리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리더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최근에 팀원들과의 관계가 자꾸 경직이 된대요. 처음에는 요즘 팀원들이 좀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직원들에서 본인으로 다시 좀 시야를 가지고 와서 본인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셨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일정 압박을 좀 받을 때 말투가 좀 짧아지고 그리고 좀 지시형으로 좀 바뀌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자기인식이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두지 않고 직원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니까 단순한 자기 평가가 아니라 내 강점, 내 약점, 또 나의 감정 패턴, 또 업무 스타일, 또 조직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조절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조절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압박이나 감정, 그리고 어떤 충동, 또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요, 감정이 끌려가지 않고 일의 방향에 맞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요, 항상 늘 뭐예요? 감정이 생기죠. 억울함도 생길 수 있고, 짜증도 나고, 또 긴장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조급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자기 조절이 부족하면요,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높으면 감정은 느끼되 우리가 행동은 목적에 맞게 선택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쉽게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대리는 고객사로부터 갑작스런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도 다소 좀 공격적이어서요. 이 순간에 막 화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요, 바로 방어적인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조절이 있는 이 대리님은 이렇게 했어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메일을 10분 정도 내려놨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가다듬는 거죠. 보다도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 스스로 정리해 봤어요. 그 후에 답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공감한다.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방향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같은 상황이어도요. 자기 조절이 있으면 관계를 깨지 않고 바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또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과장님이 계셨어요. 자, 이 과장님은 상사에게 보고한 자료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수정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회의 중에서 어때요? 표정이 막 굳어지고 때로는 변명도 하게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표정이 굳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핵심 수정 사항을 오히려 메모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감정을 추스린 뒤에 상사에게 확인했어요. 말씀 주신 방향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관점 보완이 가장 중요할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과장님이 한 자기 조절에 있어서의 핵심
뭘까요? 맞죠. 감정 폭발 안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요, 일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말과 태도를 조정할 수 있었던 거.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거. 바로 이게 우리가 자기조절에 있어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기 동기입니다. 자, 자기 동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해내고자 하는 내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요, 늘 외부에서의 동기만으로 일할 수 없어요. 뭐 급여라든가 평가라든가 또는 우리 윗사람, 상사의 지시만으로 우리가 몰입을 한다는 게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 또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사원분께서요, 반복적인 교육 운영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단순 행정처럼 느껴져서요, 그 의욕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업무를 다시 해석해 보니까 본인이 만드는 자료와 그리고 운영 방식이 교육생의 경험과 고객사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나는 단순 지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육 품질과 고객 경험을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의미를 재정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업무라도 몰입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사례는요, 맞아요. 저희 직원의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그 팀원은요, 신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어렵다 보니까요, 좀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힘들다 해서 머물지 않고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번 프로젝트로 기획 역량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야겠어. 발표 자료에 있어서의 구성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이 분야에서 핵심 담당자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갑니다. 자, 현재의 고생을 장기적인 성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동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뭔가 자꾸 힘들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냄으로 해서 나는 이제 추후에,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그 가는 길의 하나의 여정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자기 실행입니다. 생각과 의지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자기인식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 감정의 조절도 되고, 의욕도 있는데, 실행력이 안 된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행은 셀프 리더십의 완성 단계입니다. 자, 결국 회사는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또 누굴 또 제가 모셔올까요? 맞습니다. 이젠 좀 주임을 모셔올까요? 자, 이 주임이 한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자, 보고서를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런데 막연히 생각만 하면 어때요? 바뀌지 않잖아요. 이 자기 실행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이것을 행동에 구체화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매주 잘된 보고서 2개를 분석하는 거예요. 또 보고서 작성 전에 10분 동안 목차를 먼저 짜보는 거죠. 그리고 상사에게 그 수정 포인트를 따로 기록해서 반복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좀 확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본인 자료, 이것에 대한 전과 후에 대한 버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습관화된 실행의 설계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제가 사례로 쉽게 이해를 좀 더 높여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누굴 모셔올까요? 네, 팀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자, 팀장님이 있어요. 팀 내에 있어서 협업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팀장님이 아셨어요. 자, 예전에는 팀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어 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보자. 자, 옮깁니다. 주간회의 방식을 먼저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회의 마무리에 있어서는요, 액션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좀 확정을 하고요. 다음 회의에서의 실행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점검을 합니다. 바로 이건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는 이런 실행력을 발휘하신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맞아요. 팀장님은 계획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힘을 발휘하셨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습관을 가져가고, 중간 점검과 또 수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감으로서의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이 4단계를요, 통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네, 저희 직원의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교육 컨설팅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제안에 있어서에 대한 PT, 이런 부분들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이 중요한 고객사 제안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먼저 이 친구는요, 나는 발표 자체보다 예상 질문이 나올 때 더 긴장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의 구성력은 좀 강하지만 좀 대응력이 약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Q&A에 대한 준비가 핵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식합니다. 자, 더불어 발표 전에 긴장감이 좀 올라오지만,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여기에 닻을 내려 빠지지 않고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리허설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상사의 피드백에도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개선 포인트로 좀 수정해 나가는 거죠. 자, 이번 발표는 단순 발표가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자리야. 이 경험은 내 성장에도 큰 자산이 될 거야. 잘해내면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의 동기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때요? 네. 예상 질문 20개, 30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발표 리허설을 5회 이상을 막 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막 피드백을 막 받아요. 그리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이 개선 사항을 기록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맞아요. 고객사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그 교육에 있어서의 책임자로, PM으로 대단히 열심히 주력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은요, 추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시고 또 일의 의미를 뭐예요? 보다 더 내면화하셔서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기관리의 역량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한국교육센터의 김희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리더라. 나는 이제